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11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탬프 툴 외에도 같이 쓸 수 있는 블러 툴 그리고 닷지 툴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스탬프 툴은 왼쪽에 있는 도장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도장 툴을 클릭하고 있으면 클론 스탬프 툴과 패턴 스탬프 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툴도 옵션 바를 보시면 지금처럼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를 조정하고 하드니스 값을 주고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고 기본적인 옵션은 동일하죠? 클론 스탬프 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힐링 브러쉬 툴과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영역을 만들어 놓고 Alt 키를 누른 후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셔서 그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론 스탬프의 브러쉬 값을 세팅했던 대로 모양이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브러쉬 했을 때와 동일하게 하드니스 값만 조절해서 쓰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하드니스 0%를 줬을 때, 두 번째로 100%를 줬을 때 확실히 말씀드린 것처럼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죠? 다음으로는 패턴 스탬프 툴이에요. 브러쉬를 찍듯이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페인트 버킷 툴에서 배웠던 패턴 채우기 방식 있죠? 그거를 브러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옵션 바에 가셔서 브러쉬를 설정을 하고 패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와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설정한 모양대로 패턴이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닷지 툴, 번 툴, 스펀지 툴이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왼쪽에 지금 저는 손가락 모양 아이콘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처음 선택되지 않으신 분들은 닷지 툴 모양이 선택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도구 바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도구 바에서 일단 첫 번째 닷지 툴부터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도구들도 브러쉬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옵션 바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닷지를 예로 들면 랭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랭지는 세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클릭하시게 되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값은 미드톤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미드톤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닷지 툴을 누르고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조금 밝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즉, 닷지 툴은 이미지를 밝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번 툴을 볼게요. 번 툴을 보시게 되면 번 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옵션을 가져가고 있죠? 랭지는 기본으로 미드톤을 주고 익스포셜은 우리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 노출 상태를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당연히 그 해당하는 기능이 더 강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작게 주면 작게 줄수록 약하게 표현이 될 거고 이 부분들도 1%에서 100%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닷지 툴, 번 툴을 쓰실 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번 툴을 사용하고 났더니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다음으로 스펀지 툴. 스펀지 툴은 모드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이 모드라는 부분인데 이 모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디세츄레이트, 세츄레이트. 디세츄레이트를 체크하면 지금처럼 흑백으로 색상이 살짝 빠지는 게 보이실 거고 세츄레이트를 체크하면 지금처럼 채도가 더 강하게 표현이 되는 상태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약하면 스펀지 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채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는 블러라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블러 도구도 클릭해 보고 나시면 블러, 샤픈, 스머지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우선 블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역시 우리 브러쉬 활용 방법과 동일해요. 다만 옵션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바를 보시면 지금처럼 다른 부분은 스트렝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스트렝스도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블러를 선택한 상태로 우리가 이미지에 가서 특정 부분을 문질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블러, 즉 흐림 효과라고 하죠. 블러가 먹은 상태로 이미지가 약간 흐릿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샤픈. 샤픈도 블러와 옵션은 동일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샤픈으로 살짝 클릭을 몇 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조금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선명한 효과를 보여주고 싶을 때 샤픈 툴을 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스머지. 스머지도 우리 앞에 봤었던 툴들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클릭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스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는데 일단 한번 있는 도구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머지를 클릭한 상태로 이미지를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번지게 하고 싶은 용도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 스머지 툴을 쓰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본 예제인 스탬프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 있는 도장 이미지를 왼쪽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오른쪽을 도장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원래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 둘 거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스탬프를 쓰는 방법이었죠? 클론 스탬프를 쓰기 위해서 이미지에 가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영역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누르고 여러분들이 떼는 게 아니라 누르신 상태로 계속 문지르듯이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하냐면 오른쪽 Alt 키 눌렀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축이 움직이면서 면이 계속 채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드니스 값을 부드럽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딱딱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도장을 없애볼 거예요. 다시 한번 원래 이미지를 한번 복사를 하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Alt 키를 누르고요.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해 놓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서 쓱쓱 문지르듯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원래 있던 도장이 없어지고 종이를 복제한 부분이 채워져서 사라진 것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포인트는 뭐냐면 스탬프 툴에서는 Alt 키를 누르고 중심축이 잡힌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해당하는 축이 같이 이동한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제인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탬프 툴 뿐만 아니라 다치 툴, 블러 툴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죠. 좀 내용이 많았을 건데 비슷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도구바에 있는 기능이 아닌 메뉴바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형태를 보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힐링 브러쉬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스탬프 툴을 배웠고 이 두 가지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기능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포토샵 보정은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